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기태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어떤 연구에서 발췌한 기사를 봤어요. 사람은 하루에 200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 어떤 거짓말을 하신 것 같습니까? 의도적으로 한 경우도 있겠고, 나도 모르게 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는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그 거짓말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 나름대로 이런 거짓말을 한번 종류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나의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은 경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 보면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여러 가지 상황이나 배려를 위해서 했던 거짓말들을 표현하는 말로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답니다. 자, 오늘은 거짓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 몇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특별한 심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반복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히 이 리플리 증후군이 정신과 진단 영역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의 증상군을 기술한 연구는 있어요. 그러면 이 리플리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1955년에 패트리시아 하이스미스라는 분이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소설책을 쓰게 됩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리플리입니다. 그리고 이 책보다 더 유명하게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연구가 되거나 사람들한테 언급이 되게 된 거는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에 나온 영화인데 태양은 가득히라고 알랭드롱이 주연을 맡았고 세계적인 배우로 각광을 받게 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1999년에 리플리라는 영화입니다. 여기는 맷 데이먼이 주연을 맡아서 한 건데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톰 리플리라는 야간에는 피아노 조율사를 하고 낮에 투잡을 뛰는 이런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부자에게 자신이 피아노 치는 것들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하게 돼요. 내 아들을 이태리에서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내가 거액의 금액을 주겠다. 자, 그때부터 톰 리플리는 필립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이 사람의 기호라든지 이 사람이 즐겨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태리로 가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행동을 모사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립이란 사람은 이 리플리를 굉장히 하대하고 하인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리플리가 이 필립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나서 이 톰 리플리는 필립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필립이 하던 행동이나 생활 반경,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모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마치 필립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조정하고 이런 스토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요즘 TV에도 심심찮게 나오고 인터넷 뉴스에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미국의 어떤 명문대를 졸업했거나 명문대 몇 개를 합격했고 아주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유튜브나 다른 데서 유명세를 얻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거짓이었다. 현실 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보도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 거짓말을 유형을 나눌 때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자신의 이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신과 영역에서 보면 이런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 목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로 분류를 합니다. 허언증이나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쟁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냥 거짓말쟁이는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리플리 증후군과 같은 사람들이나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도된 거짓말인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되게 되는지 사실 자신만이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정신과 영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병적인 거짓말 또는 환상 거짓말 또는 인위성 장애라는 어떤 진단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그 진단에 들어가는 어떤 부류들은 조금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해리 장애라는 큰 분류에 속하게 돼요. 해리장애라고 하면은 뭐 인격장애 중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만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많이 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런 어떤 증상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심각한 인격 장애나 아니면은 범죄하고 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처벌을 받기도 하겠죠. 사실 이런 경우에 이게 정신과 병이야? 아니면 정신과 질환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태양은 가득히나 리플리를 보면 어쨌든 재미도 있고 막판에 약간의 반전도 있고 이런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리플리 증후군이 뭘 얘기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